여러분들 살충제는 저 뭐라 살균제는 분홍색, 그 벌써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벌레약은 살충제 1, 2, 3은 숫자로 이렇게. 제초제는 ABCD로 돼 있대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살충제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은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먹어서 삽입을 조금씩 불어야 그 약균이라서 목을 못 먹어가지고 목이 막혀서 죽는 약이 있고, 어떤 것들은 몸에 맞아서 약기운에서 죽는 거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지나가서 한 발짝에서 조금이라도 기어가서 몸에 상처 나서 죽는 거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을 쓰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가면 안 되죠. 다전도 3, 4일 정도는 지난 다음에 증상을 보고서 가서 된다. 갔더니 어제 샀는데 약 뿌려보니까 그대로 있네. 벌레 안 죽어서 하나도. 천만의 말씀, 뭔가에 그 벌레 약이 효과가 있대. 예?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이게 약은 저기 상교제 가나다라 중에서 약을 봐가지고 한글 중에 한글이 저기 그 약을 샀는데 나가더라. 다음에 약 사러 갔는데 약 이름이 다르지만은 나를 또 썼다. 이거 똑같은 약제 효과 나는 게 똑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살균제 쓰실 때는 각자 동일한 걸 쓰면 안 된다. 동일한 거. 예? 살충제도 마찬가지. 살충제 9번 사다가 약 제목, 약 이름이 달라. 근데 번호가 똑같아. 안 된다 이거지. 다른 번호 사야 된다. 다른 번호. 제초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효과를 내려면은 다른 거 쓰셔야 된다. 이제 발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살충제 산다. 약을 바꿔서 쓰여. 치아가 교육받았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각각의 번호를 쓰는 걸 사셔야 한다 이거지. 3번을 사서 다 이름 다르다 3번 쓰시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효과가 안 난다 이거지. 효과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은 약, 농약을 같이 쓰시면 안 된다 이게. 탄저병. 다 아시죠? 네. 이게 탄저병. 이거는요, 탄저병이 정확성 품종도 약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관리하는 건, 이 탄저병을 걸린 거를 최대한 따내야 돼. 최대한 증상이 나온 거. 그거 놔둔 상태에서 농약을 백날 치려야 효과 안 난다 이죠. 여러분들 동영상도 제가 엊그제 얼마 전에 동영상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 에? 정부에서 나온 농약이 전부 다 농약방에 효과가 없다. 근데 기본적인 걸 안고 하니까 그렇다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걸 해야 한다 이거지. 이렇게 걸린 거는 다 따내야 돼. 이 탄저병은 언제냐? 언제예요? 여기 일기예보 잘 드시잖아요. 예?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을 때. 사람을 말하자면은 그게 뭐지? 뭐지수가 높으면 안 되나 거지? 불쾌지수. 여러분 뉴스 일기예보 들어보면은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다. 그 중에서도 불쾌지수가 높다 해서 조심해야 한다. 그때는 탄저병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는 요인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는 약을 충분히 하셔야 한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습기가 이렇게 많을 때는 병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여간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욕심내지 말 거. 예? 입술에 밀식 입었냐? 총총 심지 말라는 게 총치 말라. 질소가 아니고 요소를 많이 주지 말라는 요소를. 예? 욕심는 거 요소를 많이 주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게 약하다 해야 되죠. 그리고 작년에 고추. 여러분들 고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안 고쳐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고추를 다 따가지고 고추를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가는데 못 따가냐면 작년 퇴비사에 못 해놓는다 도로 갖다 부어버려. 봄 되면 다시 싣고 가. 고추밭에. 그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병든 고추 보기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 그런 다음에 약을 취해야 한다. 이게 탄저병 언제부터 있었냐? 제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서 그때부터도 있었어요. 저게. 예? 그때부터 젊었을 때 농촌 사람들이 젊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공동방제를 해야 한다. 이게. 동네 하나가 있으면 여러 사람 피해가 주니까 공동방제를 권장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계가 더 있으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고 찍힌 게 있으면은 약을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쭉 하셔서 비 오기 전은 빗물 해서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약이 고추에 묻는다. 탄저병 어디에 있어요? 고추 열매에 있다 이게. 고추 잎새기도 없어. 단 줄기도 없고 어디에 있냐? 열매에 잘 맞게끔 약을 뿌려주는 게 최상이다 이제. 약, 예? 고추 열매에 묻게끔 약이 충분히 붙어서. 응? 고추 열매에 반드시 묻어야 한다 이거지. 처음에는 보살균제, 나중에는 침투 이해성 치료제를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한 개만 보이면은 무조건 약을 해야 한다지. 지금 요때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앞으로 할 거는 절대 총청 심지 말고 비리끼리 욕심내지 말고 여기 병등고추 이런 것들은 절대 거기다 대면 안 된다. 예. 역병. 예. 여기가 여기 사이. 예. 뭐 이게 갈라져 보니까 이렇게 그 맥이 이렇게 맥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응? 요 밑에. 이게 역병균이 8년을 하나. 내가 쉽게 눈을 밭을 며칠 묵었다가 너는 역병 없겠지 도로 심으면 또 나온다 이거지. 예? 왜? 그걸 없애야 하는 분들이 없애는 방법은 뭐냐? 옥수수나 콩과작물을 심어야만이 그게 없어진다. 예? 심어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제. 이거는 보면은 이거 전염되는 게 물 따라간다 이거지. 예? 물 따라 된다 물 따라. 예? 물 따라. 이렇게 물 따라간다. 그래서 장마 진다 고추가 뭐 하면은 장마 진다고 보면은 그 도랑에 고랑에 물 잘 빠지게끔 머무르지 않게 해주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매년 심었다는 자리 꼭 심으면 안 된다. 온도의 30% 이런 온도가 높은 주에 좋다. 이렇게 물 빠지 나쁜 거 연작했던데 물이 고여있던데 이런 장이. 그래서 역병의 저항성 품종. 역병의 저항성 품종이 어떤 거냐? 고추 품종에 피어가 알 수 있는 거. 이게 역병의 강한 품종이다. 이게 저항성. 요 피알, 고추 품종에 피알 자 쓰면은 역병 줄 달아서 죽는 거는 예방이 최선이다. 저항성 품종이 요걸 써 있다 해야죠. 고추 품종 이름 포장지에. 그리고 이게 높은 이랑 이게 사질탑. 고추가 물 잘 빠지고 이랬던 데는 사질탑은 두둑을 높게 하면 늘 더 빠지잖아. 사질 그 모래밭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높은 이랑 한 20cm 이상 정도 두둑을 높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물이 무조건 잘 빠지게끔 해줘야 한다. 예? 요거 그대로 읽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풀이하는 거니까 쉽게. 예? 그리고 했던 대로 섞여내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토양 속에 병균들을 억제시키는 중성화시키는 게 석회대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볏짚을 꼭 내시고 정식전 고추 심기 전에 이렇게 다라에다가 이게 이 역병약을 이렇게 타놓고 징걷다 심으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거죠. 풍마름병.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이것도 참 어려워요. 여기 중요한 건 약이 없어. 소양수습밖에 없어. 소양을 수독시켜야 한다 이제. 이건 월동도 하고, 월동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장마 끝나고서 이렇게 보면 중간에 한두 가지 이렇게 시들어 주는 게 낮에는 괜찮고 밤에는 또 낮에는 심하고 밤에 되면은 좀 깨서오는 것 같은 증상. 이런 거. 이게. 아까 엿병은 달리죠. 확연히. 이렇게. 엿병 걸리는 것이 이렇게 짙은 색깔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 있으면 그거 가실 때 뽑아내야 돼요. 뽑아낼 때 비르푸드라든지 뭘 하나 들고 가서 같이 뽑아갖고 이렇게 오야지. 그놈만 뽑아갖고 털털 털서 나오는 순간 그 주변에 전염이 된다 이거지. 주변까지. 그러니까 저는 시드름병 걸린 거는 뽑아낼 때는 반드시 비르푸드라든지 뭐를
같이 가지고 가서 뽑아내서 고직수에서 받아갖고 나와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한 24시간 이렇게 놔둬 보니까 이렇게 이게 뿌연한 게 뿌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맑은 물에 담궈놔 보니까 이렇게 뿌연하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했던 대로 역병 걸린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갉아먹은 것처럼 땅과 닿는 부분에 이렇게 갉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풍만화병은 아무 이상 없어요. 이게 현미경을 보니까 저쪽 꼬랑 역병처럼 골챙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병이 틀리다는 게 평균이. 바이러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고추 농사에서 가장 말썽 일으키는 겁니다. 말썽 일으키는 거. 두 가지 종류예요. 진딧물하고 총체벌레 바이러스, 꼬치에 들은 거. 나머지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다. 아까도 했던 대로 뒤에 있는 개복숭아 나무라든지 어떤 진딧물 많이 끼는 작물이 있으면 그 나무 같은 이런 것도 싹 피고 그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딧물 걸린 거 이렇게 총체벌레 가져와요. 이게 서양권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심하죠.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위에 뭐라고 썼어요? 토마토. 주변에 토마토는 심지 말아요. 왜? 이 토마토로 인한 이게 총체벌레가 토마토로 왔다 기주 역할을 해준다. 심지 말라 해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 주변에 우리 뭐 여름철에 좋다는 인목초, 이런 것들 이게 다 맥에 이게 뭐라 할까 그런 것들 여기서 살다 나온다 그지. 이런 별꽃이라는 거. 옛날 보면 별꽃이 맨 꽃 조그맣게 피는 게 있어 품에. 고추농사 지려면은 주변에 잡초가 없어야 한다 이게. 하우스가 고쳐됐든 뭐가 됐든 잡초가 깨끗해야 한다 이게. 쑥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게 총체벌레 피해 난 거는 사정할 거 없어요. 돈 투자하기 전에 이게 바이러스 온 거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식물체 갖고 뽑아갖고 오면은 잠깐이면 돼요. 판단 내서 총체벌레한 바이러스 걸렸다. 미련 들 거 없어요. 다 뽑아요. 사정은 원대 복귀 안 돼요. 그 작물도 바이러스 기운이 지진 상태에서 나섰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 나와. 근데 해당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는 키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연임들 자제분들 이렇게 애 가졌나 안 가졌나 검사하시도록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센터에 가면은 이렇게 검사해서 야 이거 바이러스 걸렸다. 이건 안 된다. 그 전에도 얼마 전에도 천북에 하는 농민이 와서 내가 보기에도 바이러스 걸린 것 같은데 했어? 그래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바이러스 딱 나왔어요. 그분은 얘기도 하고 농약방 가지도 않고 그냥 가서 뽑아내셨어요. 사정을 쉴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이러스라는 표기 이렇게 초기 증상 나오는 거. 이게 떼굴떼굴 이렇게 나오고 후기에 이렇게 나오고 더 심하게 나오는 거 이렇게 꼬치가 이렇게 생기고 이거는 진딧물. 진딧물에 이렇게 보면 잎사귀 뒷면에 이렇게 생긴 거. 생기니까 갈라보니까 이렇게 뭐 신백인 거 있잖아요. 이게 바이러스 증상이에요. 진딧물에 의한 바이러스. 여기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 걸린 거 잎사귀들 뭐가 가까워서 음성이면 이렇게 양성이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소각시키든지 폐기시켜야 한다. 근데 이렇게 잎사귀라든지 어느 한 쿠팅만 따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 증상이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우유는 이렇게 한 줄, 우유는 이렇게 한 줄, 뭐 총체벌레 바이러스는 두 줄 이렇게. 여기 샘플 가주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가루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증상이. 총체벌레가 왜 어렵냐? 응? 그 왜 어렵냐? 여러분들 총체벌레는 어디에 있어요? 꽃속에 있죠, 꽃속에. 이 꽃속에 약 쳐넣기 힘들죠, 약 바르기가. 근데 이걸 최대한 약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꽃이 개화됐을 때, 한 10시쯤, 요쯤 되면 최대한 이게 벌어지거든요. 이때 약을 하셔야 된다, 이제. 요때. 꽃이 완전히 개화됐을 때. 그 시기에 따면 나중에 저녁이 이렇게 오므렸을 때, 아무리 갖다 발라도 약 안 들어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
여기 천북에 있는 분인데 도로가에 하도 심으길래 보니까 출장 가보니까 주변에 농약봉지, 총체벌레 약봉지는 다 있어. 근데 안 듣는다 이거야. 결국은 뭐냐? 그분이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치는 시기가 아침하고 저녁밖에 없는 거야. 이게 오그라든 상태에서 집어넣어 약을 치니까 절대 안 들어가고 그냥 약간만 계속 물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이 개화됐을 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월동까지 해요. 이게 월동. 잡초 속에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꿈맥골, 뭐 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잡초 속에도 월동을 해요. 월동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든다요. 한 바퀴. 봄 되면 다시 기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했는 대로 이렇게 저항성 품종 이렇게 해가지고 심고 이렇게 토양 속에 있는 거 훈증제 처리해가지고 해서 한다는 얘기.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노란색 끈끈이 봤잖아요. 그런 거 설치해서 어디 잡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건전한 육묘 생산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품종이 뭔가, 뭐가 튼튼한가, 벌레 먹은 흔적이 이심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해요. 여기 토양 속에 움직여야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잡초 제거 하고 하우스는 이제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문 닫게 좀 해준다 이제. 이 약은 돌아가면서 넣어야 한다 이제. 초기에는 발생하는 가운데는 무조건 뽑아내야 한다 이제. 이 담배 나방은 이게 전형이거든. 매년 발생 빈도가 온도가 이게 높아짐에 따라 발생비가 좀 일로 당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피해봤다면 좀 일찍 이 시기를 좀 당겨서 방지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5%, 15% 영향을 준다 이제 생산료인데. 6월 달이면은 6월 중순쯤 조금씩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예방적으로 좋다. 이것도 월동을 해요. 이제 뭐 6월 달 되면 이렇게 심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시기별로 이렇게 해준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딴에서 이 과로는 소가거나 묶거나 이 작업을 꼭 해야 한다 이제. 매년 나왔던 자리면 이렇게 좀 우회.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 전정부립해라, 뭐 어떻게 해라, 어떤 거는 막 꽃이 개화할 때 해라. 이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요즘 보면은 농약 보면은 다 여러 가지 종합약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약제를 이용하셔서 하시고, 내가 총체벌레 잡으려고 맘먹었으면은 총체벌레 위주로 그 약을 사다 쓰셔야지. 뭐 총체벌약도 잡고 담배나방도 잡고. 담배나방 언제 돌아다녀? 저녁에 돌아다녀. 안 맞잖아. 어떻게 약이 낭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이려면은 맞게끔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충들은 다 초기에는 이렇게 잎새기 뒷면에 날 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심으면 이렇게 되고. 약은 벌레가 충이 됐던 잎새기 뒷면에 있대요. 잎새기 뒷면.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쳐올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거는 온도가 맞으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것도 바이러스 전염되기 때문에 매개층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입이 꼭 우리서 뭐 새순이 구축되고 뭐 크지도 않고 이런 거다 이제 바이러스. 이게 묘상에서 여러분 농약할 때 육묘장에 가서 이거 진딧물 총체벌레 때문에 나 농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뭔가 이상이 있는 문제야. 근데 예방적인 차원으로 그 농장주가 육묘장 농가가 이거 예방적이어서 이렇게 약을 했습니다는 암심이 되는데, 나 이렇게 벌레 생겨서 약했다, 요건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 이제. 그래서 심기 전에 토양처리 이제 뭐 이런 거 다 하시니까 웅예벌레 이렇게 잎새기 이렇게 흐릿기게 생긴 웅예. 잎 뒷면에 모든 건 뒷면에 있다. 벌레는 잎 뒷면에. 약은 이렇게 해서 맞으게끔 5일 간격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 여기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아까 변호사 할 때는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왜 주무신 분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나 건너뛰는데. 그래서 안 주무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꽈리, 고추, 목노린재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꽈리, 고추, 목노린재가 있어요. 꽈리, 노린재. 이 노린재가 이게 사람이 잘 안 잡혀요. 응? 이거 농약 치면은 날라가 버리고 잡기가 힘들어요. 콩이라든지 참깨라든지 저작물이 해질물에 가 보면은 다 붙어 있거든. 강낭콩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근데 이거 잡기 힘들다 해요. 이거 잡는 방법은 이게 뭐랄까 이슬이 있을 때 저녁 무렵이 어느 정도 그 활동이 둔했을 때 하셔야 한다 이제. 한낮에 노약방 가서 자식도 그러는데 하면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요거는 뚜기가 어디 됐든 다 해야 돼. 거기 발생하면 그냥 안 잡혀. 저도 해보니까 꽤 이렇게 붙어있는 거 약치면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잡기 힘들다. 그런데 그나마도 효과가 볼 수 있는 거는 아침 이슬이 있을 때 충충할 때 그때 약을 하셔야 된다 이제.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콩이 왜 빈깍지가 많냐? 노린재가 다 이게 이렇게 즙을 빼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린재만큼은 그 시기를 조금 이슬일 때 물기가 있을 때 하는 게 좋다. 이게 그러니까 욕심내가지고 일찍 심어가지고 이 터널 안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피해난 건데요. 요즘 이게 많이 봐요. 우리 봄에 출장 가보다 보면 고추가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왜 그럴까요? 요게 열이 테이프가 섞으면은 요 구멍 뚫리는 데 나오거든요. 열이. 이게. 예? 온도 뜨거운 열이 이리로 나오기 때문에. 가스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이거 타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건 또 깊이 심었네. 고추는 절대 깊이 심으면 안 돼요. 예? 여기 밑에서 떡잎 2개 노출시키는 고추 심어주는 사람이 진짜 기술자예요. 진짜 기술자. 떡잎이 안 노출시키고 거기를 묻히게 심으면 농약방 앞으로 자매기를 맞아서 농약 매상 많이 올려주잖아요. 왜냐? 습해가 막든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떡잎이 2개 나면 바로 위까지 묻혀지면은 떡잎 묻힌 부분까지 새 뿌리가 나기 때문에 더디진다 해요. 그래서 떡잎 바로 밑에까지 묻혀서 심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 거 꽃은 있으면요 미련 들 거 없어요. 다시 심어야 돼요. 이거 일주일 되면 이거 또 나와요. 이게 버리지 못하게끔 새순이 어떻게 나중에는 보름 기다려요. 고추 따는 기간이 늦어지는 게 그만큼.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과감하게 뽑아내야 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고 나서 이렇게 열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타나는 증상. 제가 출장 다니다 보면은 무르는 현상을 잘 보냐면요. 이 고랑에다가 가물고린 게 호스 굵은 놈 갖다가 물 대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 어떤 분이냐? 지하서 관정물 갖다가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그 무추가 어떻게 돼서? 발 시려. 예? 그 아까 제가 보고 교육했어요. 15도 이상 유지가 돼야 하는데 냉수물 고랑이 되니 이게 안 된 일마다 못 하거든요. 그런 게 종종 있어요. 기능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온도가 높고 가물을 때 나타난다. 그거 없애야 된다. 어떻게냐? 고추 두둑이 항시 만져서 한 70% 습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 탁 쳐가지고 물기 기운이 있을 때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 정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물지 않게 해주면 된다. 가물지. 이 기술은 그거예요. 가물지 않게. 예? 기술. 칼슘제. 예? 염화칼슘이 염년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관절시설에서 물려주는 게 더 좋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온도가 높고 30도 이상 됐을 때는 이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나타나는 증상. 이렇게 노랑 떨어지. 대부분 이렇게 되면 다 농약방 가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고추가 다 떨어진다고. 가물어서 온도가 높고 유기물 이렇게 아까 했던 대로 균형 시비해야 하고.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게 홍성에서 제일 많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는 가끔마다 한 두 집 보여요. 이게 여기 봤나요? 내가 못 봤네요. 많이 해요? 예. 앞서가는 집입니다. 앞서가는데.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예, 많이 해야 돼. 이게. 아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서리도 예방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서리 피해 예방된다 그죠. 그걸 요즘 그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서리 피해 안 맞고 이렇게 수량도 많이 나오고 일찍 심으니까 응? 남들보다 그 진드물이나 총재병, 탄저병약 심고 나면 무조건 약 사러 가잖아요. 이게 되네. 5월달부터 그 기간 약 치는 거를 경감시키기 준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지포 같은 걸 이런 걸 해놓으면은 갑자기 우박 내리는 거 4월달, 3월달 우박 내리는 것도 예방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구멍 뚫어놓는 사람 있어요. 예? 옛날 그 비닐로 생각하고 가서 구멍 빵빵 뚫어놓는 사람 있어요. 그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예? 거기 일라이트 부지포는 미세하게 구멍이 열려 있어요. 예? 숨쉬게끔. 환기기구 역할을 다 하는데 구멍을 옆으로 뚫어 옛날 그 비닐 투명 그 생각하시고 이 구멍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수량도 많하고 약재 노력 중요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했던 막 그 비닐로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예? 하우스 질량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상태를 많이 해야 돼요. 노지를 이렇게 아까 했던 대로 관수시설 해서 물 빌어주는 게 정성적이다. 예? 이렇게 노지고추도 그렇고 했던 이런 것도 해서 해서 관수시설 해서 물 빌어주는 게 좋다. 내일 이제 고추 외로 저건 요거 요 중간쯤에 이거 뭐가 있냐면은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농기계 팀에서 하는 거 있는데요. 네, 임대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보유한 농기계를 빌려서 배달하고 싶으면은 된다. 10만 원 우리 관내 어딜 가든지 10만 원인데 자부담 4만 원만 되면은 배달까지 해준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꼭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제 강의가 헌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주무시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셔야 내년도에 저와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참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